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 청취 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중적사업 1건과 신규 특색사업 2건, 계속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쪽부터 5쪽까지 2021년도 주요 사업 성과와 2022년도 부서 정책 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점 사업으로 시민과 공직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에 대한 배려와 공직자에 대한 존중으로 민원 서비스 질 향상과 공직자의 업무 환경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9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민원문화 정착 캠페인 추진 운영과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 방문 민원 상담제 예약 운영, 악성 고질 민원 대응 교육 운영, 외국인 주민을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 확대 운영, 시민 이용 편의를 반영한 민원실 운영, 비대면 서비스 강화 운영, 민원 처리 포상 운영 등을 추진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민과 공직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실 운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 신규 특색 사업으로 원콜 원스톱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상담 업무 매뉴얼을 구축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한 번의 전화로 대부분의 민원상담 처리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센터장 1명과 상담사 8명, QA 1명으로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스템 구축으로 9억, 운영비 4억, 리모델링 1억으로 총 사업비 1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출시 계획은 2022년 1월 12일에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용역 의뢰를 하였으며 2022년 3월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하고 2023년 2월까지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하며 2023년 3월과 4월에는 민원상담 콜센터의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2023년 5월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조 신규 특색 사업으로 가족관계 등록 신고 후 후속 절차 안내 리플릿 제작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 시 후속 절차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리플릿 제작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시민 배표용으로 리플릿 2,000부와 모바일 앱을 병행 제작하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300만 원입니다. 시민들에게 가족관계 등록 신고 후 행정 절차에 따른 리플릿을 제작 배부 및 홍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조 계속사업으로 가족관계 등록부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호적 전산화 및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부 전산 과정에서 발생된 불일치 자료의 지속적인 정비하는 사업으로 제적부 및 가족관계 등록부 불일치 자료 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고객 만족,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계속사업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미등기 토지 또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이 금년 8월 40일까지이며 대상은 토지와 농지, 임야, 묘지가 되겠습니다. 조의 내용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되게 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해당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동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시민들에게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계속사업으로 지적기준점 신설계획입니다. 지적 임야도면의 세계 측직의 변환으로 기존 지역좌표로 고시된 지적기준점 측량을 할 수 없어 새로이 기준점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보계면, 금강면, 삼중면, 죽산면 1원이며 업무량은 1299점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지적기준점 신설 추진계획대로 추진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량 성과를 제시해 토지 경계 등의 지적 측량,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 측량의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조 계속사업으로 지적제서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양성면 동항리 지구의 11개 지구에 2,906필지로 사업비는 5억 3,115만 원으로 토지의 형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제저 사업을 통하여 경계 분쟁 소통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개 사업지구 중 8개 지구에 대해서는 경계 확정 및 조정금 산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 추진으로 금년 12월에 마무리를 하며 시민의 만족 향상 및 재산권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조 계속사업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등과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지도 단속을 수시 점검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에 따른 지연신고, 거짓신고 등을 정밀조사와 특별조사를 실시하며 부동산 불법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공인중개사 교육으로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와 탈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조 계속사업으로 생활 밀착형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장비 확충과 사물주소 부여 확대 등을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45,953개입니다. 사업 추진 내용은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과 훼손된 건물 번호판 정비, 상세도 부여 확대와 생활안전 증진 사물주소 부여, 자율형 건물판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사업 추진계획대로 추진하여 도로명 사업이 안정적 정착되도록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계속사업으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과 지가 산정을 실시하여 인근지가의 균형이 맞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산정한 사업으로 전체 조사 필지는 전기분과 수시분을 포함하여 26만 9,670필지이며 사업비는 1억 6,557만 9천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추진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하여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조세 부과 자리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조 계속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각종 개발부담사업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고자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택지개발지역 29개 사업지구에 해당되며 도시지역은 900제곱미터, 외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로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산업기간 동안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한 25%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부가실적은 227건에 81억 원, 징수실적은 238건에 70억 원, 그리고 국토부 국세 위임수를 받은 징수액은 3억 원입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 부과 목표액은 80억 원으로 개발부담금 공평과세 실현토록 하고 아울러 고객, 고질, 체납자의 수시 재산수를 통해 채권 확보와 체납을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우리 방문민원 상담 예약제는 아직 이제 시행이 안 되고 있고 4일부터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 정보통신과하고 해서 시스템 구축이 좀 아직 좀 늦어졌습니다. 그 구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일단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예. 여튼 관련 부서들이 이제 뭐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예, 나오죠.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의 그 시간이나 뭐 담당자하고의 이런 조정을 통해서 통보해갖고 이렇게 방문하는 방식이 되는 네, 거예요. 나를 잡아주는 거죠. 방문 민원 상담 예약제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스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니에요. 제가 이게 다른 방식으로 아니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뭐 이런 걸로 제가 갑자기 잘못 판단해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네네네. 지금 선거철에 네네. 좀 지장이 있다 그래서 네. 조금 그 6월 이후에 네.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서 지금 우리 그 콜센터 지금 설치 이제 뭐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 곧바로 공간만 사실 확보가 되어지면 인력 확보에 대한 예산 확보해갖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공간 확보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 지금 그러한 사정 전체를 좀 고려해서 내년 5월로 지금 운영 시기를 잡으신 건가요? 정상적으로 되면 내년 5월에 좀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가 사무실이 지금 확보가 안 되는 상황으로 네. 다방면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대안이 만들어지고 8월이나 뭐 8월인지 9월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 추경을 통해서 관련 예산이 좀 확보되고 등등등 하면 그 실제 여튼 그 뭐 리모델링에서 그 운영 시기까지의 공기를 한 몇 개월로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곳은 저는 좀 우리가 좀 준비가 되어지면 연내에도 사실상 이게 시행이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금년도에는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건 왜 지금 저희가 그런가요? 용역을 지금 1월 12일 날 용역 의뢰를 해놨거든요. 네네. 아직 그래서 그 금년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장비도 해야 되고 네네. 사무실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아, 예. 금년에는 용역 좀 마무리는 어려운 것 언제 정도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네? 용역 마무리는 언제인데요?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3월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네요. 예. 용역은. 아니 어차피 지금 용역 통해 갖고 준비되어지고 뭐 실제 이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편의도 있지만 일반 여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튼 전체 서비스 전달 체계가 여튼 이제 개선이 되는 상황이어서 어차피 계획된 것은 조금 좀 조기에 시행되어지는 방법도 함께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더불어서 지금 민원과 관련해서도 그런 그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가족관계 등록 신고 후속 좋지 않는 리플릿 제작, 이 리플릿 제작이 신규 사업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여튼 뭐 리플렛 제작도 뭐 필요하지만 이거에 앞서서 지금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좀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사시던 분이 안성으로 뭐 이사를 와갖고 이제 전입 신고를 했어요. 이제 전입 신고를 하려면 뭐 동사무소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튼 다른 지역하고 안성시하고는 다른 여튼 그 복지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이제 복지 정책 자체가 이게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만 여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것의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리플렛으로 안성에는 뭐 전입 신고자 부분에 있어서 출생 신고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기본 복지 제도가 있으니 신청하십시오 하고 여튼 안내를 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으나 좀 그것보다는 직접 예를 들어서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반의 복지 혜택 부분을 일괄 원스톱으로 지금 같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거와 관련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네. 저희가 그 생활가이부이라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가이부 책에는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의 행정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신고할 때 그 책자를 나눠드리기도 하고 본면동에 그걸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에 정책을 안내하고 예. 여튼 시행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번 전입 신고를 하면은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의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여튼 신청할 수 있는 찬반 여부만 묻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여튼 그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은 한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좀 더 그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거 유사한 게 지금 우리 가족관계에서 네네. 안심 상속 서비스 받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14가지 네네. 사망자가 생기시면 네네. 그 사망자에 대한 어떤 재산 등록, 네네. 또 차량 등록 네네. 모든 걸 한 번에 콜을 해주는 그런 네네. 안심 상속 서비스를 좀 처리하고 있어요. 네네. 뭐 유사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는 지금 국비 지원 받았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 리플릿 제작 자체가요. 네, 예. 이것 말고 우리 시책 사업으로 그렇게 여튼 그 자동적으로 여튼 선택 여부에 대한 것들을 원스톱으로 여튼 처리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을 마련을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저것 여튼 고민하지 않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튼 편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높아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혹시 제가 뭐 아직 다른 데서 그런 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파악을 못했는데요.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뭐 않아 보여서요.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늘 여튼 신청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좀 발생을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최소화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행정 서비스가 더 한 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부의장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민원상담 콜센터 문제인데요. 이제 뭐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장소가 문제인 겁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물론 콜센터긴 하지만 좀 아무튼 이제 모든 민원이 있을 때는 이제 시민들이 시청회를 먼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왔을 때 또 아무리 콜센터라지만 또 이렇게 대면할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이 해결 못 되는 거는 뭐 읍면동에 또 이렇게 찾아가는 뭐 맞춤형 뭐 민원 서비스라든가 또 현장을 가야 될 일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제 장소 문제 때문에도 뭐 바로 시행되지 못할 것 같다고 과장님들 판단하시는데, 아무튼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같은 경우 안성시에는 이제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화상보다는 이 대면 민원이 더 좀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전화로 얘기해도 안 되면 만나서 얘기하는 게 일상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셔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이렇게 좀 시뮬레이션 하셔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뭔가 좀 대책이나 문제점을 많이 해소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준비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강 토지민원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